우리는 이 네 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투자처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행동을 결정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칙적인 어떤 그런 룰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나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확실한 곳에다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후에도 좋아지는 게 너무 분명한 쪽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뭐냐면 최근에는 수요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네. 오히려 아이러니한 시장 현상? 예를 들면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을 못하는 바람에 자동차 주가가 빠지고 있었어요.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엔 잘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네. 공급이 쇼티지가 나서 자동차 주문은 많지만 자동차 생산을 못하는 바람에 자동차 주가가 실적을 못 낼 거라서 떨어졌다. 맞죠 이거? 네.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확실한 공급이 제공되는 데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쵸? 네. 금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수요는 분명하게 지금 이미 증명이 됐으니까 증명된 수요 위에 공급이 확실하게 만약에 보장된다면 네. 그 부분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쵸. 실적이 좋아질 걸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쪽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확실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 제가 하나의 뉴스를 가져왔지만 이런 식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어저께 정도, 그저께 이틀 정도 된 보도예요. 뭐냐면 바이든이 그 무역 타격대라는 걸 만든다. 이거 그 말이 좀 웃기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 국내 제조 밸류체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100일 동안 조사를 시켰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 해놨죠. 백악관이 250쪽 분량의 100일 보고서라는 거를 조사를 시켜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를 이날 8일날 발표한 거예요. 결과를. 그거에 대한 검토 결과. 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들, 공급망상 문제가 있는, 그래서 중국에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게 뒤떨어지고 있는, 네. 지금 요걸 발표하는 동안 중국이라는 단어, 중국을 지칭하는 단어 500번을 썼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할 때. 네. 근데 이걸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모든 100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미국의 위기다. 네. 라는 전략을 발표한 거예요. 4개 부분이 어디예요? 지금 보시면 제가 빨간 해냈죠. 반도체, 그 다음에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그 다음에 제약입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미국 정부가 목숨 걸고 제일 먼저 공급량을 늘려야 할 곳이라고 결정한 곳이에요. 공급망 상황을 검토한 보고서니까 100일 네. 보고서가. 그러니까 공급망을 보완할 곳, 네. 공급망을 제일 먼저 보완해야 될 곳이라고 결정한 건 4군데를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공급이 확실해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4개의 공급망 전략에 의하면 이 4군데는 미국이 목숨 걸고 공급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공급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공급량이 확실하게 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죠. 네. 배터리 관련돼서 공급량을 늘리고, 히토류, 그 다음에 제약,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급을 늘려주겠다. 생산 가능하게 네.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희가 지금 수많은 수요, 확실한 수요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대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이 4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투자처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거잖아요. 뭐냐면 반도체 이렇게 좋다는데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빠지나. 그러니까요. 2차 전지 마찬가지. 요번에 제가 5월달 2차 전지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아니라 사실 전기차 보고서였죠. 전기차 보고서를 봤는데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 역시나 제가 여러 달 떠들었지만 미국 시장입니다. 네. 예. 중국은 전 세계에서 50%를 이미 달성한 50%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도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전년
월 대비 엄청난 신장을 했지만 네. 그것들을 압도적으로 앞지르는 증가는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 미국의 배터리 공급은 작년과는 다르게 한국이 압도적으로 독점했어요. 아시다시피 그 정상회담도 하고 왔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관련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런 공급을 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대단히 굉장히 호재들이 발생을 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갔죠 지금. 맞아요. 네네네네. 근데 왜 그럴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요인이실 텐데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의 해결은 향후에도 확실하게 보장받는 이 정책적인 도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처럼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딸려서 자동차주가 빠지는 일은 이제 없게 하겠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달에 제가 회사 세미나 할 때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캐펙스가 중요한가 설명드렸었죠. 이때 이제까지는 매출 증가율도 굉장히 중요했다면, 성장이 중요했다면 이제부터 캐펙스 증가율이 높은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공급에 대한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기업이 본인들이 수요가 있다라고 확신해서 캐펙스를 늘려가는 그런 산업이 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고,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장비 이쪽은 우리가 이거 지난달 세미나니까 5월달 둘째 주 정도 되겠죠? 예,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안 올랐죠? 얘네들이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틀린 거냐? 거꾸로 가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익숙해진 떠오르면 바로 오르는 건 그게 이상한 거였던 거예요. 작년도에 제가 돈이 몰려다니면서 네. 그것도 스토리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재 껴서 올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다 재고 있는 거죠. 왜? 돈이 나눠졌으니까 이제.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치주를 올려놨다면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할 건지를 보는 거. 여전히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올려놨던 주식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 돈이 빠져나와서 혹은 그 돈이 움직여서 다른 쪽으로 올려놓을 건지를 생각하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보는 포인트는 저는 지난주에는 금리 얘기를 드렸어요. 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거나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네. 그 얘기 제가 왜 드렸어요? 금리는 성장주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장주가 아주 오랫동안 걸려서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보는 쪽은 3분기에 성장주의 또 다른 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네.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금리가 날카롭지 않죠, 지금. 예, 빠르게 오르고 있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 중에서 좀 재미있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그 모습이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더 이제 21년에는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로 사는 시대가 아니다. 네.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10년도 국내 자동차 산업과 2018년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비교해 본 거예요. 보시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박스 치는 걸 깜빡했네요. 보시면 2010년도의 원가 비중 중에 전기 장비가 차지한 비중이 7.8%였습니다. 지금 2018년, 19년, 20년 지금 더 높아졌겠죠? 2018년도 기준으로 12.8%예요. 나머지들을 비교해 보시면 현격하게 늘어난 부분에서 전기 장비가 늘어났어요. 저 전기 장비가 뭐냐? 저게 자동차용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장이 확실하게 중요해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얘기여야 돼요. 뭐냐면 현재 자동차 부품은 3만 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말이 돼요. 보세요. 자동차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도와 18년도 저렇게 차이가 나.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도체가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산업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니 자동차 3만 개 부품이라며. 근데 반도체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못할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실제 구조는 이미 저렇게 바꿔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과거에는 자동차 부품주가 자동차 주가를 아웃퍼폼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동차 부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성장성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완성차가 아웃퍼폼입니다. 보시면 지금 2012년, 14년, 16년까지는 보세요. 빨간색이 완성차, 그 다음에 짙은 색이 부품이었잖아요. 자동차 부품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가죠. 네. 그리고 항상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랬죠. 근데 지금 어때요? 빨간색이 까만색 위에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죠. 바뀌었네요. 예, 변화가 온 거예요. 왜? 완성차가 왜 그러면 저렇게 올라갔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보면 안 되고 EPS를 보세요. EPS. 실적을. 그래서 완성차 EPS와 부품 EPS를 보시면 이 EPS조차 완성차가 앞질렀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동차 부품 중에 반도체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전통적인 부품은 줄어든 거죠. 그럼 앞으로 전기차로 갈 때 그러면 점점점 늘어날 쪽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반도체, 전장, 전기 쪽인 거죠. 네, 네. 그러면 나머지 부품들은 점점점 점유율을 뺏기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향후에 점점점 더 많이 수요가 발생할 곳은 전기 장비 쪽에 우리가 보통 지금 막 비우는 자동차용 반도체 네. 그게 훨씬 더 커져가는 거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ETF를 사진 않습니다. 저는 자동차 기업이 들어가 있는 ETF는 사지만, 예를 들면 전기차 ETF는 사지만 자동차 전체에다 투자한 ETF는 사지 않아요. 왜? 자동차 부품은 이제 어때요? 리레이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완성차는 어때요? 지금 리레이팅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뭐 앞서가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만 해도 GM, 포드 이런 것들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오르는 이유가 뭐였어요? 전기차 한다는 거예요. 전기차. 그러면 완성차가 리레이팅 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자동차 부품에다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현재로서는 점점점 이제 수요가 적어지는 자동차 부품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거죠. 오히려 완성차는 전기차로 변신하기 때문에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혹은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반도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반도체를 투자해야지. 네.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써놓은 게, 저희는 반도체 ETF는 반도체 전체에다 투자한 ETF는 투자하고 오랫동안 지금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추천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에서조차 반도체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예외겠냐고. 그렇죠. 어디서든 반도체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부품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정도로 반도체는 통째로 투자해도 돼요. 네. 또 저희가 추천하는 섹터 투자가 가장 좋죠. 미국 반도체도 투자하고 저희는 한국 반도체도 투자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ETF는 투자하지 않는 거죠. 이유가 그렇다고 완성차에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저희 포트폴리오에 자동차 주들에게 투자 상당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다 자동차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자동차 부품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면 지금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ST마이크로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회사인데요.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예요. 그쪽 회사 2011년 매출 IT가 40%였고 자동차가 6%였다면 2021년에는 IT가 37%, 자동차가 18%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IT는 조금 줄었지만 자동차는 몇 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ST마이크로라는 반도체 회사는 어때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도 팔게 됐어요? 자동차도 주 고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회사는, 부품 회사는 투자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점점점 쪼그라드는 자동차 부품 회사는 투자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에 우리가 따져봐야 돼. 시장이 옆으로 가고 있을 때 챙겨서 사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4가지 공급 정책이 지원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가 들어간 거 당연하다. 그리고 반도체는 부품까지 합쳐서 전체 섹터를 투자하는 게 충분히 좋다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드린 거죠. 네. 두 번째는 이 헬스케어 쪽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헬스케어 안에서 조금 세부적인 걸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은 오바마 헬스케어의 그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동일하게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그 언급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헬스케어는 비슷하게 상당히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굉장히 좋은, 그 다음에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민들 전체가 공감했을 거예요. 네. 예, 한국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 의료보험 같은 제도가 미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헬스케어가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디지털 헬스 시장입니다. 디지털 헬스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디지털 헬스는 현재는 1,060억 정도라면 2026년도 되면 6,300억이니까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6,394억 달러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당한 겁니다. 엄청난 그런 성장 패턴을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 특별히 미국에서 헬스케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헬스케어가 미국 그 GDP나 이런 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특별히 비용 측면에서 20% 이렇게 차지해요. 그래서 헬스케어는 사실 산업에서 보면 미국의 어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다지 시장입니다. 가장 강력한 이제 이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존도 진출하고 애플도 진출하고 다 진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애플의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아마존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원격 의료 시장에 이미 큰 뜻을 두고 진출했다라는 거고. 자,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헬스케어를 투자한다면 가장 유망해 보고 투자해야 될 시장 중에 하나 디지털 헬스케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디냐, 디지털 헬스케어를 나누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표를 보시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먼저 투자할 때와 좀 더 길게 투자할 때를 나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보시면 좀 흐린 색이 2021년도 시장 점유율 예측입니다. 그리고 짙은 색, 여기서 보라색처럼 보이는 색깔은 2024년도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장 점유율, 흐리게 보이는 색깔이 높은 거, 이게 가장 가까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이고요. 짙은 색은 2024년도에 점유율이 이 정도 될 거라고 보니까 성장 가능성이랄까, 그 다음에 그때까지 갔을 때 이익 가능성이랄까,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압도적으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 앱, 그 다음에 의료정보 시스템이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추천해왔던 건강 분석 소프트웨어라든지 원격 의료 쪽들은 사실상은 지금은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합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제일 높은 쪽이죠.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란 건 뭐예요? 지금 점유율에 비해서 24년도의 점유율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엄청난 성장을 할 거로 보여지는 시장. 그러니까 이 표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다고 나쁜 게 아니고 올해와 2024년을 비교해서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바일 건강관리 앱, 의료정보 시스템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좋은 시장이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으로 보여지잖아요. 이런 시장, 현재 이미 시장 점유율이 모바일 건강관리 앱은 20%에 달하고요. 의료정보 시스템은 이미 40%를 넘어간 거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2024년도에 점유율이 모바일 건강관리 앱은 굉장히 올라갈 거로 보이지만 의료정보 시스템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의료정보 시스템과 모바일 건강관리 앱이지만 사실상 2년 뒤, 3년 뒤에 훨씬 더 성장성이 높은 건 원격 의료 쪽, 건강 분석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이해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서 어제 오늘 나온 애플 뉴스입니다. 이거 보시면 애플이 다 써있죠. 이게 뭐냐면 애플은 이미 의료정보 시스템 시장에 진입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갖고 있죠. 아마존이 원격 의료 시장을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제 시험 가동이 시작됐고 올해 안에 아마 상용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애플도 이미 오래전에 헬스케어에 대한 보석을 놨고, 얼마 전에 팀 쿡이 뭐라고 말했냐면 향후 애플의 가장 큰 비즈니스 부문은 헬스케어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이상한 말이죠. 근데 왜냐하면 현재 그 아이팟만 갖고도 10조죠. 이익만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엄청난 지금 하드웨어를 갖고 있어요. 애플은. 어느 기업하고 다르죠. 어느 기업이든 하드웨어가 따라가지 않는 데가 많은데 애플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 하드웨어 충성도를 갖고 수익을 내고 있죠. 근데 그런 애플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 헬스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스케어 시장을 애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는 것들은 요 두 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CER, NER이라고 해서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업 이름이거든요.
제 발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 CRNER이라는 기업은 대표적인 EMR 또는 EHR 기업입니다. EHR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EHR은 뭐냐면 이게 전기, 그러니까 전자 이런 쪽이니까 일렉트릭 메디칼 레코드냐 일렉트릭 헬스케어 레코드냐의 차이예요. EMR이냐 EHR이냐 이건 무슨 시장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애플워치가 있는데 그 애플워치에서 체크하는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심박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혈압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체크하고 있는 거는 애플을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그 메디텍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제휴를 해서 뭘 했냐면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의료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워치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습득한 그 사람 개인의 그 헬스케어 정보를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 같이 돈을 받고 네.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참고하는 자료로 지금 현재는 EMR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EMR은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자화 됐지만 그 메디컬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료예요. 네. 그런데 애플이 모을 수 있는 건 EHR이거든요. 네. 뭐냐면 일렉트릭이지만 헬스케어 레코드인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심박수, 그다음에 네, 그 혈압, 그다음에 뭐 당뇨,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당뇨 측정하는 것까지 기술을 들여왔기 때문에 당뇨 숫자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가 병원에서 쓰는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공식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이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시면 지금 화면이 뭐냐면 요번에 iOS 15 버전에서는 이 정보를 EHR로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의 오른쪽 차트에서 가운데 거 보시면 워킹 스테드니스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본인이 걸어갈 때 그 안정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폰 갖고 있거나 그 워치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그런 어떤 안정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갑자기 어지러우면 흔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증상 있잖아요. 치매 같은 거 증상 중에 한쪽을 절어요. 예, 그런 증상이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의 네. 건강 상태 체크를 저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워킹에 대해서 스테드니스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아이폰과 워치에다 넣은 거잖아요. 네. 저거 자체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저 메디컬 정보로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의료 정보 시스템에 이제 애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로그인 된 거예요. 의료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가 네.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핸드폰 회사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 아까 모바일 건강관리 앱에 있어서 애플이 어느 정도 하려고 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지만 네. 그게 의료정보 시스템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런 면에서 팀 쿡이 말한 애플의 미래는 헬스케어다라고 말한 부분들은 아주 이제 그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거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시장이 아주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장 전망이 높은 쪽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만 해도 애플을 투자하면 되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그 점유율과 애플이 갖고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누가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의료정보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에 있어서 애플은 엄청난 우위를 갖고 있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AR 관련된 저희는 요즘 AR, VR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AR 시장에 애플이 어떻게 진출하느냐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요번에 애플에서 하나 발표한 걸 보니까 AR 관련된 벌써 2년 전에 라이다라 그래서 애플은 그 AR을 상업화할 수 있는 센서를 애플 그 아이폰에다가 이미 장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번에 나온 프로그램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개발자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게 개발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애플은
하드웨어를 먼저 심어놨거든요. AR 서비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음에 그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 개발자들이에요.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을 해가지고 올리면, 아시죠? 앱스토어에 올리면 30%는 애플 주고 나머지 70% 수익을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미친 듯이 아이폰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AR 앱도 이미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개발에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애플이 제공하는 건 미리 이 모든 포석을 갖고 하드웨어적으로 라이다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플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수익성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만 저는 무슨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장 시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저는 유전체 기술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전체 기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전체 분석 기술이 있고 유전자 치료제 기술이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헬스 테크라 그래서 유망하다고 보는 4개 종목을 올렸는데 얘네가 공교롭게도 다 유전체 관련된 그 분석 회사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단의학에 관련된 회사들이죠. 네. 그래서 이그젝트 사이언시스나 네오지닉스, 가단테스나 케어디엑스 얘네는 아주 전형적인 유전자 진단을 하는 회사들이에요. 이 사실은 이그젝트 사이언시스는 매출 기준으로는 전 세계 1등 암 진단 최고의 회사입니다. 네. 근데 얘네 마진율이 70%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예. 내년도 내후년도 정도 되면 76%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죠. 예. 근데 이런 회사, 그다음에 네오지노믹스는 암진단, 유전자로 암진단하는 회사로 굉장히 지금 성장하고 있고, 가단테스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혈액으로 이제 진단하는 걸로 가장 유명한 액체 생검이라고 합니다. 그쪽 회사, 케어디엑스라는 거는 장기 이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그런 어떤 어려운 분야인데, 이쪽에 있어서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케어디엑스가 최고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전부 다 그러면 왜 요즘, 돈을 과거하고 다르게 더 많이 벌고 있느냐? 밑에 써놓은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키트가 활발하게 성장하면서 진단 키트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진단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한 거고요. 진단에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가가 떨어져서 이제는 수없이 많은 진단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염기서열이라는 거는 2003년도 지놈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 결과로 나온 염기서열 분석인데 얘가 이전에는 연구소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비싸고 예, 연구소에서만 하는 작업이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유전자 그 가위 기술이라고 말하는 유전자 편집 기능이 생기면서 이 기술이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가져오는 바람에 연구소를 뛰쳐나와서 이제는 제약회사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돈을 버는 산업이 돼버린 거죠.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네네. 이런 일들이 지금 빠르게 일어난 건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반대로 코로나 백신이 진단 키트가 빨리 나온 이유도 염기서열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고 유전자 분석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현재는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굉장히 빠르게 특별히 이제 보험 해당 검사로 많이 채택이 되면서 네.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오는 그런 건강보험 이런 예 거. 그런 대상이 되는 검사가 되면서 특히 암 진단 관련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수익성을 가져가고 있는 네. 중이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유전체 관련된 기술 회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유전체 분석 그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이 형성되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냐면 유전체 분석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이 조금 노란색 표를 보면 분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네. 예, 검사비가 적게 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는 어때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저게 네. 연구소를 뛰쳐나왔다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실제 의료 회사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메이저 제약회사가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산업에. 네. 그리고 유전체 분석 시장 규모는 보시는 것처럼 20년도에 4.0이지만 28년도에 11.7 정도 성장할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의 발달이 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그게 시장을 만들어내는 일은 현재 유전체 분석 관련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쪽 종목들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2월 고점에 비해서는 거의 40% 50%씩 떨어져 있는 정도고 지금 대표적인 회사들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특별히 이제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크의 지노믹 ETF죠. 네. 그래서 이런 데들 이 아크 지노믹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한 50% 하락했던 것 같아요. 뭐 한 40%대 정도 하락했겠네요. 어쨌든 그런 정도 고점에서 내려와 있었지만 지금 그 주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그런 어떤 작년도에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하게 떨어진 시장에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기술 이렇게 그 어떤 성장성이 높은 것들은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이 아직 결판이 안 난 채로 가는 동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고 네. 이럴 때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사야 될 대상이라면 나눠서 이 기간에 네. 사서 보유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져서 아까 헬스케어를 투자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그런 어떤 구별을 해서 1년 정도 기간에 투자하는 헬스케어라면 글로벌 헬스 그러니까 제약회사에 투자하는 이런 헬스케어는 굉장히 좋은 투자겠죠. 네. 하지만 만약에 2년, 3년 좀 더 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좀 더 큰 목돈 마련을 위한 투자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의전체 분석 관련된 지노믹 네.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하는 그런 ETF에 한꺼번에 투자한다면 네. 그것은 상당한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쪽 투자는 지금 당장 이익을 보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투자하는 거라 조금 더 장기 투자인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